오늘 좀 토크 콘서트를 이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얼핏 생각할 때 청하면하고 또 그 옆에 신광면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 겸재 정선 선생이 그냥 오늘로 얘기하면 면장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면장이면 동장하고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대동여 지도를 살펴보니까 이쪽 포항 지역에 그 읍성이 몇 개 있는데 흥해읍성하고 청하읍성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 지역을 관할하는 그러한 아까 이제 읍성도 보니까 이제 뭐 관할가 제법 잘 갖춰진 그래서 제가 이제 흥해읍성 흥해 그쪽도 가보면은 그 뭐 이렇게 태형을 치던 장소도 있고 그 박물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정도의 수준의 그런 분이었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닫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관장님께 이제 또 우리 포항과의 그 인연 이런 걸 좀 짧게 좀 말씀을 좀 먼저 들으면서 또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장님 포항과의 인연을 좀 얘기해 주시죠. 포항 토박이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 포항 그 흥해 그 마산동에서 태어났고요. 그 대학 학부로서는 76학번이에요. 그 76학번인데 그때 그 미술대학을 간다라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미술대학을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안 돼.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미술대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사내 자식이 이렇게 또 아버지 그래도 미술대학에 가야 되겠습니다. 얻어맞았습니다. 얻어맞았는데 아버지 몰래 그래 대학을 진학을 했고요. 그런 세월을 넘어서 제가 그 공부를 하고 포항에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1998년이었습니다. 제가 그 유학 시절에 느낀 점이라면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동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상파, 실인상파, 전부 그 동네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는 우리 동네 얘기를 못하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처음 결성한 것이 어떤 21세기 지역 문화를 여는 예술 공동체 이런 것을 조직을 해서 지역 문화와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했고요. 연구라기보다도 관심을 보였죠.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대환 작가하고 한 권으로 보는 포항의 역사, 포항의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르는 그런 책을 만들면서 결국 지역의 어떤 문화인자 소재가 결국 그것이 예술의 소재가 되더라라는 어떤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 책 속에 청와 겸재라는 내용이 처음으로 아마 포항에서 실렸을 겁니다. 그런 책을 보실 분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미술관 또한 그 우리 포항시립 미술관이 스틸 아트 뮤지엄이거든요. 스틸 아트. 스틸 아트란 말도 저희들이 좀 지었습니다. 그 산업 매체인 저를 예술이라고 말한다. 이 처음에는 상당히 지역 포항촌에서 그런 얘기를 감히 어쨌든 포항시립미술관이 스틸 아트 뮤지엄이에요. 스틸 작품만 많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컬렉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포스코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포항의 어떤 설화 중에서 연호랑 세원여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연호랑 세원여 설화는 연호랑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의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신라는 불이 꺼졌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당대 포항, 울산, 경주, 김해 일대는 한반도의 철기 문화가 완전히 어떤 그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절이었죠. AD 157년 무렵에는
그때 여도랑은 철을 재련하고 연마하는 그런 어떤 그 기술자가 아니었을까? 오늘날에도 철은 한나라의 부강병을 기원이 나는 어마어마한 하이테크죠. 2000년 전에 철을 재련한다, 연마한다는 것은 대단한 과학기술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일본에 갔으니까 생각가 불이 끄지 않은가. 이렇게 뭐 제 얘기 반, 우리 그 이영희 선생님이라고 이 부분에서 연구한 분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항은 철의 어떤 역사 문화적인 고도가 저 아래부터 여랑 최원현 시절부터 오늘날 그 파이넥스 공법으로 세계 철 강사를 다 뒤쓰고 있는 오늘날 포스코 이렇게까지 그런 문화적인 고도가 면면에 내려오는 그런 도시다. 그 철을 이제는 무게다 달아서 팔지 말고 철에다가 IT나 디지털을 섞고, 그러니까 포스코가 만들어놓은 포스텍, 나노, 진홍로봇, 막스플랑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철에다가 담고 예술을 더 씌우는 전략. 이것이 저희 봉시림 미술관이 지향하는 미중 아이덴티티다. 그래서 우리 봉시림 미술관은 세계에서 하나뿐인 스틸 아트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저희가 2009년에 개관하면서 첫 제목으로 상정한 것이 신철기 시대의 대장장이었습니다. 이때 대장장이는 여도랑 세운여죠, 그죠? 신철기라는 말은 저희들이 만든 말이에요. 없는 말이었습니다. 네오 아이온 에이지라는 이름을 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야 네가 뭔데 초미술 관장이 신철기 구석기라 카노. 야 말이나 들어보자. 신철기는 뭐냐고 부철기 뭐냐? 부철기는 철의 쓰임새인데요. 철이 문명의 도구였을 때, 전쟁, 산업, 문명의 도구였을 때를 우리는 그것을 부철기라고 그런다.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의 도구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네오아이온 에이지다 이러면서 우리는 스틸 농사를 지금 부지런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어떤 부정적으로 본 시설이 많았는데 이제는 국내외적으로 황시림 미술관 이러면은 스틸 아트 뮤지엄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이 말은 역사, 문화 이런 부분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도랑 세원여가 있다 자랑만 하지 말고 그 설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끄집어내서 현재로 적용하고 활용하는가, 이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경제 정선도 그런 맥락에서 좀 제가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동네 얘기니까 자료를 찾고 모으고 이랬습니다. 제가 잘못 말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포스코 서울 본부 가 보면은 서울 지소죠. 거기 가 보면은 그 회장실 쪽에 이렇게 그 쇠에다가 김정희인가요? 그 세안도를 쇠에다 김정희. 예, 김정희. 예. 그거를 이제 보면서 굉장히 그것도 일종의 스틸 아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겸재의 이 그림 같은 것도 그렇게 또 쇠에다가 수묵으로 이제 종이에다 했지만 이거를 쇠에다 이렇게 하면은 그 철의 그 질감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좋은 게 이제 수묵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뭐랄까요, 흰색, 뭐 회색, 검은색 이런 모노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고급진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저는 사실 서울서 그 인왕산 자락을 늘 쳐다보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지고 뭐 인왕산에 비 오는 날, 구름 낀 날, 온갖 산의 그 변화를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정선을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멋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맨날 보고 자랐는데 그걸 진경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진경이 아니고
인왕산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 그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인왕 재색도를 보면 그게 이제 비갠 인왕산인데 그 산 주봉을 꺼멓게 칠했어요. 거의 이제 서울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그 산들, 도봉산도 그렇고 인왕산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산이 허물을 벗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도읍지가 되려고 그러면 산들이 허물을 벗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얀 그 화강암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제 무학대사가 이제 그래서 거기를 잡았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왜 겸재는 그 주봉을 그 검은색으로 표현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를 못했어요. 한번 우리 원장님 좀 저의 오해를 풀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무튼 그 빗물에 젖으면 그 색깔이 확실히 그 선명해지잖아요. 네.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 다음에 물감이 먹불이었습니다. 예, 먹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장면은 어떻게 칠했냐면요, 단묵이라고 그러죠. 단묵으로 물감을 칠해놓고 마른 다음에 또 다시 겹쳐 칠하고 또 다시 겹쳐 칠하고 겹쳐 칠하니까 아주 어떤 웅장한 느낌이 들죠, 그죠? 바위 특유의 무거운 맛 이런 것을 표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원장님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그 그림을 다시 찬찬히 봤어요. 사실 저는 이제 그 그림 보기 싫어했거든요. 저건 아니야 이렇게 늘 그랬는데 오늘 천천히 봤는데 여기 프린트된 거하고 달리 아까 보여주신 그림을 보니까 그 바위에 그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찍어 치듯이 한 그 질감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진경이란 거는 리얼리즘이 아니고 임프레시즘? 맞습니다. 임프레션? 인상주의, 서양의 인상주의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런 느낌이 좀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우리 플로아에서 오히려 더 질문들이 많고 고매하신 또 예술에 조예가 많으신 분들이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아서요. 질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영남리더스 포럼 회원입니다. 겸재 정선의 그림을 보면 물이나 산 주변의 안개처럼 흰 부분은 어떤 기법으로 표현되었는지, 또한 작품의 전체적으로 누렇게 보이는 바탕은 어떤 재료나 처리 방식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첫 번째는요, 선염이라 그래요. 선염. 물을 아주 얇게 칠하고 수목 화선지에 물이 있는 상황에서 먹물을 아주 얇게 해서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개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흰 바탕 위에 그 주변만 슬쩍슬쩍 칠하면 그게 하나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선점 비법으로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종이에 그렸는데, 화선지에 그렸는데, 이제 세월이 이제 막 지나가다 보니까 벽지도 누렇게 변하잖아요. 그렇게 어떤 변한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종이에만 그린 것이 아니라 비단 위에도 그렸습니다. 즉 우리 중간중간에 보면 비단 채색 혹은 수묵 담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대다수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약간 누리끼리하다 그러죠. 그죠? 그렇게 지금 보여질 겁니다. 참고로 그 리움 미술관이 그 이병철 회장이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우연히 그 문화재 복원 그 연구를 조금 참여했었는데요. 이런 그림들이 이제 오래되면 이렇게 좀 먹고 해가지고 구멍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비단 같은 경우에 새 비단을 거기다 대면은 서로 잡아당겨서 찢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비단을 갑자기 그 시대만큼 갑자기 늙게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거 이제 원자로나 이런 데 방사선을 쪄요. 그래가지고 그 나이를 맞춘 다음에 붙이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보완해야 될 말이는 해야 될 네, 하세요. 예. 그 비단 이런 경우는요, 그 오래 지나면은 그러면 엷어져요.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찢어지기도 하고요. 아주 화선지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오래 보존할 수 있는 한지래요. 한지가 상당히 어떤 보존력이 대단하고요. 네, 그런 작품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술관은 수장고라는 게 있습니다. 수장고. 이 수장고가 상당히 어떤 그 비싼 건물인데요. 우리 포항시립미술관 수장고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두께가 1m예요. 벽 두께가 콘크리트로. 그 도난이라든가 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1m가 두께의 벽이 있고 그 안에 1m를 띄우고 공기가 썩을까봐 돌아갑니다. 그 안에 또 벽이 한 겹, 두 겹, 세 겹이 있는데요. 습기 차단 벽이 있고 OS 라이터라 그래서 갑오징어 등뼈 혹시 아세요? 둥그란 거? 옛날에 피나면은 이렇게 가서 발랐잖아요. 치료하고 이 갑오징어 등뼈로 벽이 들어갑니다. 이 벽은 외부의 곰팡이나 박테리아를 막고 필터링하는 벽입니다. 맨 안쪽에는 삼나무로 마감, 전체적으로 둘러쌉니다. 수장고라는 것은 돈덩어리입니다. 포항시내에서 가장 비싼 건물이 우리 미술관 수장고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경주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컬렉션 되면은 1000년, 2000년 미술관이는 하는 그대로 가거든요. 그 안은 원습도가 균질해야 돼요. 원습도가 다르면 비단 작품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수축 팽창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나지만 100년, 200년이 지나면은 그림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수장고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은요, 그래서 미술박물관의 준말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경주 이러면 히스토리 뮤지엄입니다. 우리는 아트 뮤지엄이죠, 그렇죠? 똑같은 뮤지엄이에요. 미술박물관의 준말입니다. 미술관은 컬렉션 장사입니다. 작품을 전부 컬렉션하고 이것을 모아가지고 후대에 전송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예사 큐레이터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물이 전시하는 이렇게 이제 미술관이고요. 보통 이제 루블 이러면 모나리자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모나리자는 컬렉션, 각 미술관, 박물관마다 컬렉션이 다 다릅니다. 어쨌든 작품을 온전히 보존되는 이런 게 미술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포항시립미술관 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이 저기 포항미술관 사랑이 너무 극진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더 궁금해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가끔 가면 차 한 잔씩 좀 모른 척하지 마시고 포럼에 왔었습니다. 이러면 차 한 잔씩 좀 대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시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겸재정선도 식후경이니까 오늘 이 정도 하고 토크 콘서트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시면서 또 더 풍성한 예술의 세계로 다 빠져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마치겠습니다.